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일명 고향세 법제화를 촉구하는 농촌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도농 간 재정 격차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에 농민단체와 농촌 지자체 기초의회들은 최근 고향세 법제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향세 여론을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일명 고향세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농촌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가는 농촌 사회를 되살리기 위해선 고향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 법제화 촉구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습니다. 이학구 한농연 중앙회장은 21일 하영재, 박대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을 염원하는 농촌 여론을 전했습니다. 한농연은 지난해 1월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을 촉구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한 이후 제도 도입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지역 농특산물 등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수도권의 재정을 확충해 도농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힙니다. 인구 이탈과 고령화로 줄어드는 지방 세수를 보완할 수 있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내 경제 활동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또 농어촌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서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 시 열악한 지방 재정 보완과 지역 또 답례품 제공에 따른 국산 농특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외에도 농촌 지역의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 촉구 여론은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 부안군 의회, 고창군 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초의회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이 밖에도 농협중앙회는 최근 고향세 추진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고향사랑 기부금 법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고향사랑 기부금, 조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농촌 지역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S 강창호입니다. 식습관이나 질환 같은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가정 간편식을 개발하고 곤충 추출 단백질을 활용해서 사료를 생산하면 어떨까요? 이 같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벤처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10곳을 선정해 육성을 본격화하는데요. 어떤 기업이 선정됐는지 김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을 본격 육성합니다.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이란 생명자원이나 정보의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그린바이오 벤처 육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해 모두 2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70%인 28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기업이 자부담하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사업 육성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 공모를 통해 71개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서류 전형과 발표, 현장 평가, 전문가 검증을 거친 끝에 10개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벤처기업의 주요 기술은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배양육 개발,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을 이용한 농작물 품종 개발, 식습관 등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질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가정 간편식 개발,
곤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활용한 사료 생산 등으로 농식품 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만한 첨단 기술이 집적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뇨나 신장 이런 데 안 좋은 사람들 있죠. 만성 질환자분들. 그런 분들도 맛있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HMR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거죠.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 고도화 자금으로 한 곳당 2억 8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자금은 기술과 제품 기능 향상, 제품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공정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투자, 교육, 컨설팅 등 창업 관련 종합 서비스를 기업에 추가 제공할 방침입니다. 선정 기업 대부분이 민간 투자사로부터 초기 투자 비용을 총 100억 원 이상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농업의 성장과 환경 문제, 건강과 질병 치료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그린 바이오 산업. 정부가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에 과감하게 투자한 만큼 앞으로의 농산업 미래상이 더욱 기대됩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 개선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민과 도매 유통인, 전문가와 소비자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이 모였는데요. 농민의 40%는 경매 방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거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과 유통인, 전문가와 소비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말까지 2달여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총 1,15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인의 비중이 34%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와 도매 유통인, 학계 전문가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 주체별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농민의 40%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경매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민의 30%는 경매 방식 외에도 시장 도매인제와 정가 수의 매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출하 농산물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매 유통인 가운데서는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과 시장 도매인제 등을 도입해 거래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2%와 34%로 양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매 중심의 거래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4%로 가장 높았고 경매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6%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의 58%는 거래 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봤고 19%는 시장 도매인제를 반대하고 경매 제도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활성화하고 청결한 시설 관리와 주차 공간 확보 등 이용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시장 도매인 제도에 대해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 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병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의견 수렴 결과와 전국 공영 도매시장 일제 점검 결과를 두고 관계 전문가 논의와 공청회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안에는 도매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이 본격적인 연구개발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단은 올해 총 40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빅데이터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 모델 확립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전부 자동화된 설비로 운영되는 스마트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스마트팜은 우리 농촌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에 올해 총 406억 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이 올해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실증 고도화와 차세대 융합 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한국형 K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범부처 차원의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을 출범시키고 스마트팜 관련 연구과제 48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내용은 현재 상용화된 원격 제어 시스템의 1세대 스마트팜 모델을 넘어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2세대 스마트팜 모델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각 작물에 적합한 최적의 생육 환경, 관련 데이터 수집에서 더 나아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AI가 자동으로 생육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완전한 2세대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데이터들 수집된 것들을 가지고 정밀한 지능형 스마트팜 모델을 만들고 그걸 농업인들한테 컨설팅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를 종합적으로 실증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세대 스마트팜 모델의 확립과 작목 축종별 실증을 실시하고 정보통신기술 기자재의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약 19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생육정보 자동 측정과 환경 농작업, 경영정보 등의 통합 분석, 그리고 지능형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는 데 216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농진청은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주산 레몬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홍콩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시범 수출 물량은 100kg이며 수출 가격은 킬로그램당 4,500원입니다. 이번에 시범 수출된 레몬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은리에 있는 농가에서 재배한 것으로 표선농협에서 선별 포장 후 운송해 오는 24일부터 현지 판촉이 실시됩니다. 도내 레몬 재배 면적은 13.5헥타르, 수확량은 340톤에 달합니다. 제주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시범 수출을 계기로 레몬 수출국으로의 첫 발걸음을 뗐다며 향후 시장성 평가를 통해 제주산 레몬에 대한 해외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아열대 열대과수 집중 육성에 나섭니다. 전남도 농기원은 그동안 비파 등 우량 신품종 22종을 자체 개발해 500여 농가에 보급해 연간 113억 원에 달하는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도 농기원은 올해 신종 아열대 과수 맞춤형 기술과 스마트팜 생산 기술 개발에 총 10억 3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신품종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민들이 로열티 지급 없이 신품종을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망한 외국 과일 품종을 도입해 지역 적응성을 평가하는 한편 최근 소비량이 증가하는 올리브, 패션 후르츠 등을 대상으로 국내 시설 재배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 괴산구 농업기술센터는 달고 출하가 빠른 대학단 옥수수 종자 500kg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괴산구는 비싸고 수입 의존도가 큰 초당 옥수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단 옥수수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대학단 옥수수는 일반 찰옥수수보다 당도가 3배가량 높고 재배 기간도 일반 단 옥수수보다 열흘이나 빨리 출하할 수 있습니다. 구는 올해까지 대학단 옥수수 실증 재배를 마무리해 노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하우스 재배 기술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K-뉴딜 글로벌 확산을 위한 산업, 농업 분야 ODA 업무 협약을 21일 체결했습니다. 새 기관은 K-뉴딜과 연계한 융복합 패키지 OD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선도하는 친환경 지역개발 지원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재생 에너지 기반 자립화 지원, 농촌진흥청은 선진 영농기술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기반 조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판 K-뉴딜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고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21일 유용곤충 연구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곤충 산업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유용곤충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유용곤충연구소는 경남농기원 내 유용곤충 담당 부서에서 승격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경남도 농기원은 곤충 유래 항비만 소재,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유용곤충연구소는 연면적 67,514제곱미터 규모로 동결 건조기, 단백질 분리 정제기 등 135대의 연구 장비를 갖췄습니다. 경남도 농기원 관계자는
유용곤충을 새로운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테크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파로 하는 재테크라는 뜻의 파테크는 대파값이 크게 오르자 집에서 직접 대파를 길러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생겨난 말인데요. 이와 함께 상추, 토마토와 같은 신선 작물들을 직접 채취해 먹는 이른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사가 처음인 이들도 약간의 지식만 쌓으면 누구든 쉽게 다양한 작물을 채취해 먹을 수 있다는데요. 저희 NBS 투데이에서는 매주 1회씩 선보일 텃밭 농부일기 코너를 통해 한 해 동안 다양한 농작물들을 직접 수확하며 생생한 꿀팁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남수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왔을 때가 농사를 시작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이곳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직접 배워볼 건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 도심 속에 자리한 텃밭인데요. 봄이라서 그런지 파릇파릇하고 약간 생명의 기운이 막 북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유, 이거 초롱이 아니신가? 네? 초롱이요? 농사 처음 배우는 사람, 초롱이. 농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을 우리는 초롱이라고 불러요. 아, 네. 그러면 저는 초롱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맞아요. 선생님은 저한테 농업을 1년 동안 가르쳐 주실 고수님이신가요? 고수님까지는 아니고 농사 기술을 가르쳐주는 농업실센터 직원이에요. 진우용 고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농사를 지러 처음 방문했는데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밭갈이부터 해볼 거예요. 바로 밭을 갈면 가도 될까요? 가도 되는데 근데 이 옷을 보니까 오늘 네. 봄처녀가 왔지 우리 초롱이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갖고 밭갈이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다 일궈서 삽으로 거름을 골고루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새서랑 가지고 골고루 흙을 펴주고 밭을 일구기 전에 거름을 뿌려야 한다. 요거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근데 이 밭에 비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얘네가 영양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흙을 일정량을 골고루 섞어서 1kg 정도 만들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가면 토양 정밀 검정을 해드려요. 아무나 가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도 주말농장 대표가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의뢰를 하면 다 무료로 해주죠. 그 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면 좀 좋은 정보네요. 실제로 받은 비료 처방서입니다. 그럼 제가 직접 가져와야 되는 비료가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양은 36kg니까 두 포만 가서 실어 오시면 돼요. 36kg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밭을 갈기 전 퇴비부터 옮기는데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는 냄새가 많이 나는 거는 그만큼 퇴비가 네. 좋은 퇴비란 뜻이야. 자, 이거 네 아까 끌어봤어요? 아니요, 안 끌어봤는데요. 손수레 끌어봐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해주고. 자, 앞으로 이제 갈게요. 네, 잘하시네. 역시 잘하신다. 초롱이 힘내세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고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혼자 수레를 끌어보기로 했습니다. 몸이 안에 들어와야 돼. 네. 자, 혼자 가봅니다. 그렇지. 아예 안 다쳤어요?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다음엔 꼭 성공하겠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밭에 흩어 뿌려야 돼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잘 보겠습니다. 처음이지만 열심히 퇴비를 뿌렸는데요. 우리 초롱이님. 네. 퇴비를 그렇게 한쪽에다만 뭉쳐서 뿌리면 저기 빈 땅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많이 뿌린 거예요? 힘들어서 이렇게 가기 싫어서 그런 거야? 저기까지? 아니 그렇게 한쪽에다 해놓으면 저기는 뭘 먹고 살아? 저쪽에 심는 작물은. 빈 곳이 없도록 골고루 비료를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 땅을 평평하게 펴주는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뭘 심을지 정하면 됩니다. 제가 가꿀 텃밭이니까 마음대로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참외도 하고 싶고 상추랑 애호박도 있으면은 그래도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고 더 맛있는 거니까 다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작물들을 싹 적어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수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작물의 크기라든지 네. 높이, 재배 기간 두 가지를 고려해서 세우면 좋아요. 고수님의 도움을 받아 깔끔한 계획표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네. 이 거름이 땅속으로 골고루 들어가도록 네. 흙을 파서 엎어줘야 돼요. 그럼 다시 또 이거를 갈가서 엎었는데 또 이렇게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가서 엎은 건 골고루 편이라고 그런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엎어요. 이렇게요? 이제. 잘하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계속 발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들어서 넣어야지. 아까 들어서 엎어야죠. 들어서 네. 그 정도면 이렇게. 됐어요. 예. 농사일이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열심히 흙을 뒤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평하게 다지면 끝. 고수님, 저희 오늘 정말 많은 작업했잖아요.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네. 저 어떠셨어요? 처음 농사이라서 그런지 좀 서투르고 네. 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도 오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너무 멋을 부리고 와가지고 다음부터는 농작업에 맞는 네. 옷을 다시 알맞게 네.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다음에는 복장 검사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텃밭 농부일기였습니다. 안녕. 안녕.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